2055년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1200ppm을 돌파했고 아마존 산림이 불타 사라졌으며 북극의 얼음은 모두 녹아내렸다.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그 아래 묻혀있던 메탄가스가 대규모로 분출됐고 이는 이산화탄소보다 수십 배 강력한 온실 효과를 불러왔다. 해수면은 20m 이상 상승, 지구 육지의 15%가 바다에 잠겼다. 전 세계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졌다. 지구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행성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구 평균 기온 50도라는 전대미문의 재앙에 도달했다.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면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기온이 50도까지 오르면 인간의 의식주와 생활 방식까지 완전히 달라질 거야. 먹고 입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날씨에선 어디서 사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 좋은 포인트야. 인류는 언제나 극한의 환경을 건설로 극복해왔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선 고온의 사막 지형에 네옴시티라는 초대형 스마트 도시를 건설 중이야. 그중 핵심이 바로 더라인. 길이 1.7km 직선형 구조 안에 모든 도시 기능을 수직으로 압축했지. 그리고 남극 영하 60도의 혹한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세종기지와 장보고 기지에선 단열, 수경재배, 자원순환 시스템을 갖춘 자립 가능한 공간이 운영되고 있어. 그런 환경에서도 건물을 짓는구나. 근데 지금 있는 집과 건물들은 괜찮을까? 50도면 다 녹는 거 아니야? 실제로 2023년 유럽 폭염 때 기온 40도가 넘자 곳곳에서 문제가 터졌어. 스페인, 이탈리아에선 건물 외벽이 갈라지고 알루미늄 창틀이 휘는 바람에 문이 안 열리거나 깨지는 일도 있었지. 프랑스는 아스팔트 간호가 도로가 끊기고 영국에선 철도 레일이 휘어져 열차가 중단되기도 했어. 지금 한국의 건축물 대부분도 국내 평균 기온을 토대로 설계돼 있어. 극한의 고온 상황에서는 구조 균열, 단열재 성능 저하, 냉방 시스템 과부하까지 건물이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건물을 다 새로 지어야겠네. 근데 이 뜨거운 데서 건설은 할 수 있어? 리스크가 많지. 일단 사람이 일을 못해. 현장 근로자는 10분도 버티기 어렵고 열사병, 탈수, 안전사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금처럼 사람이 야외에서 골조를 쌓는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그렇다면 건설 현장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야겠다. 좋아, 기온 50도 시대의 건설 직접 해보자. 상상의 무모한 실험 시작. 낮에는 너무 덥고 사람은 위험하니까 로봇이 지으면 되잖아. 반복 작업은 자동화로, 정밀 시공은 로봇으로, 하늘엔 드론이 날고 땅에선 로봇들이 뚝딱뚝딱 짓는 거야. 기온 50도 시대의 건설은 로봇 기반 자동화 시공이 핵심 전략이야. 로봇은 벽체 조립, 패널 부착, 볼트 체결처럼 정확성이 필요한 반복 작업에 특히 강하지. 좋아, 그렇다면 사람 없이도 돌아가는 건설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자. 자재 운반부터 시공까지 전부 로봇으로 자동화. 무인 굴삭기가 터파괴와 토공 작업을 하고 자율주행 트럭은 자재를 턱턱 실어 날라. 하늘에선 드론이 24시간 공사구역을 순찰하면서 5차나 이상 징후를 실시간 감지하는 거지. 실제로 사우디 네옴시티 더 라인 현장에선 드론, 무인 중장비, 자동화 관제 시스템이 이미 일부 도입돼서 작동 중이야. 그리고 나사의 화성기지 시뮬레이션에서는 사람이 없는 환경에 대비해 자율건설 로봇 기술을 실험하고 있어. 혹독한 기후 속에서도 사람 없이 구조물을 세우는 미래를 준비 중이지. 우와, 진짜 SF 영화 같아. 근데 기계들도 낮엔 너무 뜨거워서 과열될 수 있잖아. 야간에 시공하는 건 어때? 야간 시공을 하면 기계 과열이나 자재 변형 위험이 줄어들어서 좋지. 특히 로봇들은 조명만 갖춰지면 밤에도 무리 없이 시공할 수 있거든. 근데 아무리 로봇이어도 야외 작업은 최소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프리패브, 즉 모듈러 공법을 쓰는 건 어때? 건물의 벽, 바닥, 창호 같은 구조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선 최소 시간만 투입해서 조립하는 거야. 우리 상상이 전문가 다 됐네. 특히 폭염이나 혹한 같은 극한의 기후에선 이 공법이 진가를 발휘해. 앞서 말한 남극의 세종기지, 장보고기지도 모듈러 시스템으로 지은 거야. 북미, 유럽, 중동에선 이 공법을 적용한 쿨링하우스, 제로에너지 주택이 늘고 있어. 공장 제작은 품질이 균일하고 조립은 빠르니까 건설 속도, 에너지 효율, 안전성까지 모두 챙길 수 있지. 또 하나 중요한 거, 건축 재료는 뭘 써야 돼? 지금처럼 콘크리트 써도 되는 거야? 지금도 기온에 따라 다른 콘크리트를 쓰고 있어. 기온이 25도 이상이면 서중 콘크리트, 0도 이하에선 한중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서중 콘크리트는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도 타설할 수 있게 배합과 양생을 조절한 콘크리트야. 하지만 심한 고온에서는 품질 저하 및 균열이 우려되기 때문에 별도의 품질 관리와 시공 기준이 적용되지. 기온 50도는 그런 서중 콘크리트 기준보다도 높은 극한 상황이야. 지금 쓰는 콘크리트로는 정말 안 되겠네. 열에 강하고 탄소도 덜 나오는 재료가 필요할 것 같아. 맞아. 대표적인 게 지오폴리머 콘크리트야. 시멘트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고 뜨거운 날씨에도 품질 저하 없이 잘 굳어.
이미 일부 국가에선 고온 지대에 이걸 도입 중이야. 그리고 내열 콘크리트도 있어. 화력 발전소, 제철소 같은 데 쓰이던 재료인데 특수한 첨가제가 들어가서 기온 50도 거뜬히 버티지. 전통 재료도 가능성이 있어. 점토, 흙, 식물섬유 혼합제 같은 거 말이야. 특히 흙벽은 열을 천천히 흡수하고 밤에 다시 방출해서 자연 냉방 효과가 있지. 환경 친화적이라 기후순응형 건축으로도 활용돼. 우와, 다시 흙으로 짓는 시대가 오다니. 미래인데 되게 원시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인 것도 같고 신기하다. 근데 건물만큼 중요한 게 냉방이잖아. 에어컨 24시간 가동하는 거 말고 뭔가 새로운 냉방 시스템 없나? 전기나 냉매 없이도 온도를 낮추는 수동 냉각 기술이 중요해질 거야. 햇빛을 반사하는 지붕 쿨루프, 외벽 전체를 식물로 덮는 수직 그린월, 공기층으로 단열하는 이중 외피. 이런 기술은 외부 여름 막고 내부 온도는 지켜줘. 전기 없이도 더위를 견딜 수 있는 스마트한 설계인 거지. 근데 상상아, 이쯤 되면 너만의 도시를 상상해보는 게 어때? 사우디엔 더 라인이 있잖아. 우리나라에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50도 세상에선 단순히 집 하나가 아니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필요해. 대한민국의 고지대를 직선으로 쭉 연결해서 170km짜리 고온 생존 벨트를 만든다. 한국형 생존 도시 K라인. 어때? 로봇 작동 시작. 시공 속도 5배, 야간 모드 온, 드론 편대 24시간 감시 돌입, 기초 공사 개시. 도시는 하루 만에 완공. 건물 하중 분산 실패, 태양광 과부하, 환기 시스템 오류, 외벽 붕괴. 아, 이게 안 되네. 그만, 도시는 이 장난감이 아닙니다. 건설에는 인류의 안전이 달려 있어요. 첫째, 로봇 자동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설 현장은 환경 변화가 심하고 구조물도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AI 기반 디지털 트윈 기술이 주목받습니다. 현장 전체를 3D로 복제하고 로봇 동선, 자재 투입, 기후 변수까지 미리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하는 거죠. 로봇의 외피도 고온에 버틸 수 있는 재료로 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영국 HS 고속철 공사에선 이 기술을 활용해 자재 공급부터 로봇 작업 공사 일정까지 실시간 조정하고 있고, 두바이 스마트시티나 네옴시티 더라인에서도 디지털 트윈 자동화 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하중 계산이 중요합니다. 건물을 설계할 땐 하중을 무게만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기온 50도에서는 구조체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열하중이 치명적인 변수죠. 그래서 고온 구조 설계에선 반드시 열팽창률이 낮은 재료, 유격 슬라이딩 구조, 온도 보정 이음부, 이 세 가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건물 자체보다 연결부가 먼저 무너지기 때문이죠. 셋째, 고온에 잘 버티는 재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기후에 적응하고 지역에 맞는 재료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기온 50도 세상에선 현장에 맞게 현명하게 살아남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평균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는 시기가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친환경적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역시 오늘도 망했나? 아니, 오늘 너의 상상으로 또 하나의 가능성을 연 거야. 그렇지. 다음엔 더 대단한 거 해보자. 난 상상이니까